사 변호사님, 예. 이재명 대표가 지금 휴가를 갈 처지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번 휴가가 어떻게 되면은 마지막 자유로운 휴가가 될지도 모르는데요. 어쨌든 이 대표가 폭염 속에 잔인한 여름을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백현동 정진상 백현동 특혜는 정진상 소환조사도 지난 25일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이재명 소환만 남은 상태이고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도 준해 정진상이를 소환조사. 정진상이가 2019년 2월에 이화영한테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달라 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남은 것은 결국 이재명뿐이 없는 거니까 정진상 위는 이재명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8월 중에 이재명의 운명 어떻게 될지 좀 종합 정리를 해 주시죠. 지금 이제 그 백현동이 먼저 25일 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정진상이 조사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이재명만 남은 이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 쌍방울은 이제 그 27일 날 김용을 조사했고요. 그다음에 원래 정진상이는 이제 그 8월 9일이나 10일 이런 이제 보도가 났는데 이번 주에 바로 소환한다. 그리고 이제 양쪽 다 정진상이 다음에는 이재명이다. 뭐 이거는 이제 분명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쌍방울에서 뭐 김용이나 정진상이나 저는 이재명의 입은 아무 의미가 없다 봐요. 그래요? 어차피 이게 자기들이 부인할 건데요. 그렇죠. 부인한 데서 이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도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하기 때문에 부르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제 그 뇌물은요. 판례가 이제 줬다는 사람이 자백을 한다. 이런 경우에 특별하게 뭐 철천지 개인적 원수가 아니면 자기도 처벌되는데 굳이 자기 처벌 감수하면서까지 이재명을 이게 무고할 이유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불은 준 사람 김성태가 불고 그다음에 이화영이 불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도의 신모 평화협력국장이 불고 그다음에 국정원의 직원이 불고 이렇게 여러 사람 안보수가 불고 그다음에 북한의 여러 등장인물들이 침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 김용이든 정진상이나 이거는 요식행위다. 결국 이제 이재명도 한번 불러서 바로 이제 그냥 영장으로 간다. 이래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도관에 든 쥐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는 수원에서 오고 이 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는 중앙지검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지검에서 먼저 부르고 수원지검으로 가나요? 거기서도 부를 거 아닙니까? 동시에 한날에 부를 수는 없을 거고 나머지가 이제 성남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정자동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정자동은 이번에는 제외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일단 2개. 그렇게 되면은 8일 날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증언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본 뒤에 부르려나요? 지금 이제 그 뭐 저번 경험에 의하면요. 저번에는 이제 그 다 합쳤죠. 대장동하고 이제 그 위례, 그다음에 그 성남 FC를 3개를 합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앙지검으로 다 가져와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 수원에 있는 분이 중앙으로 파견. 나와서 그 중앙에서 맞아요. 다 그랬었죠. 조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3개를 다 묶고 나니까 재판이 진행이 안 돼요. 지금 이제 아직 준비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재판이 너무 딜레이 된다. 그때 그 검사들 이야기는요. 그때 따로따로 그냥 차라리 영장을 치고 따로따로 기소했으면 그때 수사가 제일 잘 된 거는 FC라고 그랬거든요. 성남 FC의 그 제3자 뇌물은 네이버나 차병은 딱 떨어지니 그러면 이게 빨리 오히려 그걸로 이게 그 구속이나 됐을 텐데 너무 이게 그 여러 개를 묶으면 혐의가 커지는 건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재판도 상당히 딜레이 될 수가 있고 또 그 중에 약한 고리 하나 가지고 물고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검찰은 저기 여러 군데 전화를 돌려보니 과연 이게 백현동하고 쌍방울에게 그 합쳐가지고 하는 게 저번처럼 좋으냐 아니면 이제 이번에는 그냥 따로따로 하자. 이번에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영장 치고 거기에 재판해라. 그다음에 그 중앙지검에서는 백현동 영장 치고 여기에 재판해라. 이렇게 따로따로 가자.
순차적으로 가는 거. 모으지 말고 예. 이런 데 주장이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예. 왜 그러냐면 이게 빨리 결과가 재판이 나와야 되는데 예. 너무 이게 세 개를 모아놓으니까 제가 그랬잖아. 그때 대장동 위례 FC는 당분 이래 최대 긴 재판이 될 수가 있다. 예. 당분 이래. 예. 송철호 건보다 이게 그렇죠. 더 길어질 수 있다. 지금 이게 준비 절차만 계속하고 있지 재판 진행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뭐 수원지검에도 상당히 그 검찰 수사단은 검찰들이 많이 그 포진되어 있습니다. 예. 특히 그 외국 범죄인도 제일 전문가 조주현 검사도 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이번에 명단 4명 공개했잖아요 민주당에서. 예. 거기에 다 검찰의 명장들이 가 있으니 수원에서 그냥 믿고 쌍방울 나면 영장 치봐. 그 재판하고, 그다음에 백현동은 백현동대로 하고, 예. 뭐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거기에 모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네요.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의 뭐 지지율도 오늘 리얼미터에서는 다소 조금 오르기는 했던데요. 지난 28일 날, 금요일 날, 갤럽이 이제 가장 신뢰를 받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29%. 그리고 국민의힘은 35%가 나왔어요. 민주당이 29%, 3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아마 한 1년 내에 거의 최악의 이런 지지율을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재명으로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지지율 정체 하락을 면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정가에서 뭐 그렇게 싹 저는 믿을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재명 10월 퇴진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소문들이 나들고 있는데 우리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이제 그 장성철이가 MBC에서 제일 먼저 했죠. 네. 장성철은 이제 저하고 이게 동갑이기 때문에 뭐 친구는 친구죠. 친구인데 뭐 제가 아주 높이 평가할 수는 없고요. 정치 평론에서 옛날에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 엑스파일 있잖아요. 예. 이걸로 이게 도저히 비껴갈 수 없다. 이번에 엑스파일 이게 막을 수가 없다. 윤석열은 이제 끝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 됐잖아요. 네. 저는 따라서 이제 그 장성철의 말을 믿을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뭐 10월 퇴진은 그럴 수 있죠. 예. 어차피 그 8, 9월 달에 영장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이렇게 퇴진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자발적으로 뭐 김두관한테 넘겨주고, 이거는 이게 좀 믿기 어렵습니다. 아. 김두관이는요, 제가 여러 번 이렇게 평가했지만, 옛날에 뭐 마을의 이장부터 해가 군수, 도지사, 네.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하고 행안부 장관까지 했죠. 그렇죠. 근데 제가 방송 때마다 김두관은 뭐 이게 오래 평가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이 아니고, 그냥 한마디로 하면 이게 이장까지는 평판이 괜찮았다. 아. 이렇게 평가하면 돼요. 이장 정도 깜입니다. 마을의 이장 정도. 제 아버님도 이장 오래 하시다가 빨리 돌아가셨지만, 아, 그렇습니까? 이장 정도지 군수부터는 맛이 갔더라. 아, 그래. 이게 평가예요. 아, 그렇군요. 제가 이렇게 평가했더니 그 동생이 김두수라고 또 평론가예요. 예. 방송을 많이 같이 하면 저하고. 그랬더니 저보고 부탁을 하더라고. 자기 형님인데 그래도 조금 올리가 군수까지는 괜찮았다고 좀 해주라. 근데 도지사부터 남의 군수를 했죠? 남의 군수인가요? 그러니까 그 동생도 형을 되게 평가를 안 해요. 예. 뭐 형제가 이게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생 말에 의하면 군수까지는 괜찮았는데 예. 도지사부터 맛이 갔다는 거고. 예. 뭐 제가 그게 냉정하게 평가하면 이장까지는 뭐 동네 주민들 평가 괜찮아요. 예. 근데 이 군수 때부터는 맛이 갔다. 이래 보면 돼요. 그런데 이 설을 퍼뜨린 장성철 평론가 엑스파일 같은 것도 먼저 터뜨렸는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야당 측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했다고 봐야죠. 입수를 했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흘렸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이재명 측에서 교묘한 언론 플레이를 한 것 아니냐. 말씀하신 대로 10월이라 한다면 이미 이재명은 그때 가면은 모든 것이 결정이 나 있을 겁니다. 수사관계도 그렇고 또 40명을 규합해 갖고 다 이리 얘기를 했다는데 국회의원 40명이면 그 사람들 입을 다물고 있을 사람입니까? 벌써 서 변호사님 귀에 들어왔을 거예요. 누군가가 야 이재명이가 이런 얘기가 근데 그런 얘기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핵심 측근 누군가가 10월 퇴진설 해가지고 비명해서 야 좀 너무 다 달라들지 말어. 우리도 다 계획이 있어. 뭐 이런 거를 위한 언론 플레이 아닌가 그런 생각. 지난번 엑스파일도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죠. 그 장성철이가 뭐 대단하다고
그 친구한테 그렇게 플레이할 정도로 잘해주고 뭐 그 정도의 저는 인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한마디로 이제 그 장성철이 평론 보면요. 진짜 이게 한마디로 하면 김무성스럽습니다. 이게 김무성스럽다는 말이 있어요. 예. 주로 이제 그 덩치만 크지 왜 아무것도 이게 무능하고 배신만 일삼는 있잖아요. 이런 게 그 김무성 정치입니다. 예. 오죽하면 이게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씨한테 100억 이상 사기를 당하겠습니까? 아니, 당대표까지 한, 거기 국회의원이 가짜업자도 구별 못해서 100억 이상의 사기를 당하고 주위에 여러 사람 소개시켜주가지고 얼마나 지금 재판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 동생도 재판하고 있잖아요. TV조선에. 엄성섭. 예. 그 다음에 이동훈, 그때 우리 논술위원. 예. 이게 김무성이에요. 그러면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보십시오. 항상 배신만 일삼는 무능한 자. 이게 김무성인데, 김무성이 밑에서 20년 동안 도장 안에 서니 김무성스럽지 않겠어요? 예. 저는 어디서 주워 다니는 찌라시 하나 들고 예. 저기 방송에 장사를 하고 계속 나가야 되니까 TV조선 예. TV조선 채널에는 못 넣죠. 출연 정지니까. 근데 MBC, KBS는 이런 장성철 같은 사람만 불러줘요.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 하나 펜을 딱 앉혀 현근택이나. 그러니까. 그다음에 구성은 갖춰야 되잖아. 가짜 국민의힘 패널 하나 앉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민주당 하나 더 앉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더 씹는.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참칭하는 게 보수 패널 있잖아. 예. 이래 앉혀놓고 이게 앵커가 제일 심해. 뭐 최경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예. 앵커들 있잖아. 옛날에 이자들이 또 이게 씹어. 뭐 그러니까 세 명이 모여가지고 조달조달 윤석열 대통령을 씹고 있어요. 이게 방송이냐 말이에요. MBC나 KBS가. 예. 따라서 이제 저는 장성철의 그거는 찌라시 아닌가? 저는 그래 봐요. 예. 어차피 MBC, KBS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내정이 지명이 됐고, 그래서 야당에서는 청문회 보이콧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방통위원장이 정식 취임을 하게 되면은 방송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자연스럽게 정상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재명이가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구속이 임박했구나. 그동안은 소환 조사를 한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렇게 말로만 떠들었어요. 말로만 나왔고 실제적으로 이게 실제 상황으로 가지를 않았는데 민주당 내에도 실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기운들이 감지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이 예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몸도 어디 아프려면 뭐가 조금 이렇게 미리 징후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징후들이 바로 이재명이 이제 실제 상황으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 그거 이제 판사가 시킬지 안 시킬지 구속을 그건 판사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저는 걱정해요. 김명수 이 임명한 영장 전담 판사들이 실제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더라도 과연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도 걱정입니다만 어쨌든 실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요.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이제 사법 방해 행위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는 이재명이가 구속이 되거나 이렇게 물러나면요. 아마 이게 김두관이든 누구든 이재명계가 따라잡기는 힘들 거예요. 제가 이재명 밑에서 방송하는 사람 두세 명 만나봤더니 자기들에게 가장 라이벌 대안으로 이게 전해처리를 꼽고 있더라고요. 전 이낙연이가 아니고 행자부 장관, 행안부 장관을 했죠. 오히려 이게 전해철 쪽으로 이게 저 반대측이 반 이재명 측이 뭉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낙연이는 이제 호남이기 때문에 좀 세가 약하고 세가 워낙 약하죠. 결국 이제 다음 선거는 수도권이고 수도권이라면 이제 안산에 전해철이가 사선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친문도 결집할 수 있잖아요. 이제 정세균이나 이낙연도 전해철을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오히려 당권이 그런 쪽으로 접수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걱정을 하고 있지. 자기 쪽에서 이게 이재명이가 지금 이게 구속되는 상황에 자기 후계자까지 김두관이라 정한다. 이거는 이제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이야기고, 제 개인적으로도 이게 앞으로 친문들은요, 이낙연이나 보다는 오히려 이제 전해철이나 이쪽을 이게 조금 주시해봐야 될 겁니다. 전해철은 과거부터 문재인 정권 또 노무현 시절부터 삼철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실제로 쭉 행세를 해왔고 또 이재명하고는 경기도지사 경선 때도 아주 세게 붙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친문에 뭐 적장되다시피 하니까 아마 친문에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전해철이 가장 유력하다고 봐야겠죠. 누가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성패가 수도권, 그 중에 경기도거든요. 예. 경기도가 그 1,300만입니다. 그렇죠. 의석이 서울에 930만이에요. 예. 경기도가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거의 없어요. 아마 경기도에 11명인가 거의 없습니다. 전부 이게 민주당이거든요. 예. 거기서 이게 과연 우리가 이게 몇 석을 탈환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낙연 가지고는 좀 힘들다. 뭐 이런 놀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